이야기는 저희 가족이 몇 달 전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말할 때마다 울컥하게 되는 우리 집 반려견 한국의 진돗개 바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편의 영상이지만 그 속엔 오래 남을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넬슨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에밀리 맥그로우라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귀엽고 똑똑한 강아지라고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입양한 진돗개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때까진 솔직히 얼마나 특별한지 몰랐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희 가족 모두는 진돗개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 생명을 아니 한 가족을 구한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올해 1월 이곳 넬슨은 이례적인 폭설로 마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도로는 끊겼고 기온은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졌죠. 그날 오후 우리 아이 리암이 눈놀이 중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온 마을이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도 없었고 해는 점점 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돗개 바로도 함께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희망을 걸 수 있었어요. 바로가 리암과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 하나로요. 그리고 15시간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색팀이 마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눈더미 속에서 진돗개의 하얀 털을 발견했습니다. 그 개는 얼어붙은 땅 위에서 자기 몸으로 어린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리암은 체온 손실 없이 살아있었고 바로는 탈진 상태로 움직이지 못한 채 꼼짝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색대원이 다가가자 바로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우리 딸아이를 구해준 진돗개 바로. 우리 가족이 직접 겪은 실제 사건을 지금부터 한국에서 온 한 마리 진돗개가 캐나다 설산에서 벌인 가장 따뜻한 기적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가 우리 집에 처음 도착한 날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은 눈이 조용히 내리던 11월의 어느 날이었고 우리 아들 리암은 현관 앞에서 작은 상자를 끌어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마치 온 세상을 경계하듯 눈망울을 반짝이며 웅크리고 있는 하얗고 단단한 진돗개 한 마리가 들어있었죠. 저희는 그 아이에게 바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짧고 선명하게 울리는 그 이름처럼 아이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입양을 결정하게 된 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리암은 어릴 때부터 말이 느렸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툰 아이였어요. 또래 아이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고 낯선 소리나 촉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여러 상담 끝에 동물과의 정서 교감을 통해 아이가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고 진돗개 입양을 결정한 겁니다. 사실 처음엔 리트리버나 푸들처럼 순하고 예측 가능한 견종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리암이 한 장의 사진을 오래도록 품에 안고 잠들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눈밭 위에 가만히 앉아 아이를 바라보는 진돗개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 아무 말도 없고 어떤 행동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리암은 그 사진에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그 사진 속 개를 어딘가에서 본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날 이후 매일 밤 사진을 안고 잠들곤 했어요. 저희는 그 모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진돗개 보호소에 연락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마침내 바로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우리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낯선 공간에서도 짖지 않았고 경계심은 있었지만 혼란스럽거나 흥분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는 눈빛만이 선명했죠. 특히 리암과의 첫 대면에서 바로는 머뭇거리지도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리암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리암도 그런 바로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 둘의 첫 만남은 말이 없었지만 어딘가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바로는 우리 가족과 거리를 두며 집안을 관찰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리암의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하루는 리암이 직접 문을 열고 바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나란히 방 안에서 처음으로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저희 가족에게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바로는 리암 곁에 가만히 누워 있었고 리암은 그런 바로의 등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려놨죠. 그날 이후 리암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리암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장난감을 하나씩 바로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같이 놀자는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장난감을 바라보기만 하던 바로는 시간이 지나자 리암이 공을 던질 때마다 한 발짝씩 움직이며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가져오면 리암 앞에 내려놓고 다시 바라보는 눈빛은 꼭 또 해볼까? 라는 듯 했죠. 그 평범한 공놀이가 반복되며 리암의 얼굴에 웃음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는 그가 처음으로 말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리암은 공을 다시 던지며 작게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우리 가족에겐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로는 말이 없었지만 언제나 가장 먼저 리암의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리암이 불안한 눈빛을 보일 때면 문득 다가가 조용히 곁에 앉았고 낮잠을 잘 땐 항상 아이의 등 뒤에 붙어 있었어요. 아이에게 누가 있는 것 같다는 안정감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은 그저 훈련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진돗개는 타고난 본능으로 말없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걸 그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리암과 바로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학교 갈 때도 마트에 갈 때도 심지어 차를 탈 때도 리암은 언제나 바로가 옆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 둘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매일 목격하며 처음엔 반려견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1월 초 브리티시 컬럼비아에는 기록적인 폭설 예보가 내려졌고 마을엔 학교도 모두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고 눈놀이 겸 근처 언덕에 산책을 다녀왔죠. 리암은 진흙이 섞인 눈밭을 달리며 바로와 공을 던졌고 둘은 한참을 뒹굴며 놀았습니다. 바람은 조금 거셌지만 해가 지기 전까진 그리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부터 눈발이 굵어지더니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저는 리암과 바로를 부르기 위해 현관을 열었고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앞마당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리암도 바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혹시 뒷마당 쪽에 있나 싶어 마당을 한 바퀴 돌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리암은 그리 멀리 가지 않는 아이였고 바로 역시 리암 곁을 절대 떠나지 않는 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우리는 마을 수색대를 불렀고 이웃들도 함께 나섰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그 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온도계는 영하 2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난생 처음 기도를 했습니다. 리암을 데려와 달라고 아니 바로라도 누군가라도 그 눈보라 속에서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달라고요. 밤새 눈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수색대원들은 조를 나눠 숲과 강, 언덕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터지지 않았고 CCTV도 눈에 가려 무용지물이었죠. 저희는 모든 불을 켜둔 채 문 앞에서 아이와 바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앞은 온통 하얗고 귀에는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온은 영하 25도, 몇 시간 만에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추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 하나, 바로가 곁에 있을 거라는 믿음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리암이 혼자가 아니라면 가능성은 있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밤 11시 수색팀도 잠시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심했고 어두운 야간 탐색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밤은 고요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리암이 눈 속에서 울고 있을지 혹시 이미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거실에서 바로의 목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산책 전 그 목줄을 보면 꼬리를 살짝 흔들곤 했죠. 남편은 그 반응을 마지막으로 다시 보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새벽이 되자 기온이 조금 올랐고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고 옅은 햇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반대편에서 무전이 울렸습니다. 눈 덮인 평지에서 동물 발자국 확인. 구조팀 2조 이동 바랍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벌써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희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망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걸, 그 둘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바로는 절대 리암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한 날들 속에서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수색팀이 눈 위에서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무전을 보낸 순간 저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무얼 뜻하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바로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장을 향한 구조팀 차량은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질러 이동했고 저희 부부는 말도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깊은 숲과 구릉이 이어진 지형 속에서 작은 아이와 개의 흔적을 찾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기적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수색대는 흐트러진 발자국을 따라 약 1km를 걸었고 어느 지점에서 발걸음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쌓인 눈 위에 넓게 눌린 자국과 함께 아이의 손자국 그리고 끌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누군가가 한자리에 오래 머무른 말없는 기록이었습니다. 그 자국은 눈으로 만든 작은 동굴로 이어졌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고개를 숙일 수 있을 만큼 좁은 공간. 구조대원들은 누군가가 눈을 파내고 안쪽을 비워낸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전이 울렸습니다. 아이 확인. 의식 약함. 곁에 동물 있음. 접근 중.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리암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랜턴을 비췄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눈과 바람을 막는 자세를 취한 진돗개 바로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지친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든 바로가 구조대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눈빛에는 단 하나의 의지만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지켰다. 리암은 바로의 배 아래에 감싸여 있었고 옷은 젖었지만 체온은 그대로였습니다. 숨소리는 약했지만 안정적이었고 체온 손실도 거의 없었습니다. 영하 25도 눈 속에서 15시간을 견딘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걸 해냈습니다. 체온과 본능, 고르게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바로는 탈진한 채 떨고 있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구조대원이 아이를 꺼내려 하자 낮게 으르렁이며 마지막 힘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구조대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어, 바로야. 우리가 데리러 왔어. 잘했어. 그 말을 들은 바로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바로와 리암은 구조되자마자 인근 구조용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색대원들이 두 생명을 조심스럽게 껴안고 헬기 안으로 옮겨 태울 때 모든 이들이 그 하얀 개의 털에 눈물이 떨어지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리암은 저체온증 초기 증상 외에는 다행히 심각한 이상이 없었고 바로는 탈수와 탈진으로 의식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발바닥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몸 여기저기엔 뭔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리암의 몸이 따뜻한 것을 확인한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사는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반려동물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생명을 향한 선택이고 본능 이상의 행동이에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리암은 깨어나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바로가 나를 안고 있었어. 그 말은 마치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단숨에 풀어내는 열쇠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왜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는지, 왜 그 추위 속에서도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는지를. 진돗개는 그렇게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생명을 걸고 지켜냈던 겁니다. 이 일 후 바로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약한 숨을 내쉬며 눈을 뜬 순간 병실 안에 있었던 저희는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의사는 그가 사람의 체온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히 자신의 체온만으로 아이를 살렸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졌고 지역 방송과 신문, 온라인 매체까지 한국에서 온 한 마리 진돗개, 캐나다 설산에서 기적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역사회는 감동했고 병원에는 그를 보기 위한 방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리암 곁에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환호에도 관심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반응을 보인 유일한 순간은 리암이 고개를 돌려 바로 괜찮아?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는 천천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움직임 하나로 우리는 모든 대답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우리 가족은 리암과 바로의 구조 장면이 담긴 영상을 편집해 한국의 보호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편지를 함께 동봉했습니다. 우리는 진돗개를 입양한 게 아니라 한 생명을 품은 존재를 만났습니다. 바로는 단지 우리 아이의 반려견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통째로 감싸 안은 존재입니다. 이 사랑과 충성심에 우리는 앞으로 남은 평생을 다해 보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마리 개가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를 통해 세상을 처음으로 느끼고 처음으로 말을 꺼냈고 무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기억을 남겼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돗개는 한국에게 전통의 상징, 충성의 대표견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바로는 누군가의 외로움을, 불안을, 두려움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헌신은 언어도 국경도 종조차도 넘어서 한 아이의 심장 깊숙한 곳에 지워지지 않는 따뜻함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바로와 리암의 구조 소식은 지역 방송을 타고 전국 뉴스로 번졌습니다. 단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이 이야기에 주목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조차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진돗개의 침착함과 인내, 아이를 품에 안고 15시간을 버텨낸 본능적인 행동은 단순한 기특함이 아니라 하나의 책임이자 헌신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보도됐습니다. 진돗개는 개가 아닙니다. 그건 책임을 아는 생명입니다. 지역 기자가 기사에 남긴 그 한 줄은 SNS에서 수만 건의 공유로 퍼져나가며 진돗개라는 단어에 전 세계 수많은 시선이 집중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이야기는 한국 언론에도 전해졌습니다. 한 방송사는 해외 입양 진돗개, 캐나다에서 생명을 지키다라는 특집 코너를 마련했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공식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 마리 개가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보여준 용기였고 그것이 알려졌을 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대신 이 가족은 직접 손으로 적은 한글 편지를 한국의 보호소에 전달했습니다. 바로는 저희 가족을 완성시켜준 존재입니다. 한국의 땅에서 자라나 이 먼 나라까지 와 아무런 말도 없이 저희 아들의 생명을 지켜낸 그 아이를 저희는 가족이란 이름 외엔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편지엔 또박또박 적힌 정성과 함께 바로와 리암이 함께 찍은 사진도 함께 동봉되었습니다. 눈밭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생명의 눈빛은 말이 없어도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이후 캐나다의 교육기관에서 아동 생존 교육이나 위기 대응 커리큘럼의 사례로 인용되었고 한국에서는 진돗개의 성격과 행동 패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진돗개 본능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기획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문화원을 통해 바로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린 사례로 기록되었고 캐나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바로에게 명예구조견 자격을 부여하며 공식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날 수여식에서 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가족에게 진돗개는 어떤 존재인가요? 에밀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의 말문을 열게 했고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껴안아 데려왔으며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진돗개는 그저 개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믿음과 사랑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리암이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수줍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바로는 나의 가족이에요. 그 순간 많은 이들이 웃었고 또 울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이 모든 사연의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바로는 그날처럼 조용한 성격 그대로 리암 곁을 지키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 오는 날이면 둘은 나란히 앉아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가만히 웃곤 합니다. 한 아이와 한 진돗개의 눈빛 속에는 세상 어느 말보다 강한 유대가 담겨 있었고 그 유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캐나다 어느 집의 거실 한복판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충성은 명령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위에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특별해졌고 조용히 곁에 있어주던 존재가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말이 없고 성격도 그대로입니다. 낯선 소리가 나면 조용히 창가로 가고 리암이 잠들면 언제나 방문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 자리는 항상 같았습니다. 가끔 그날이 떠오릅니다. 눈보라 속 아이를 감싸 안은 바로의 모습. 떨고 있었을 리암과 마지막 체온을 내어준 바로. 그 하루는 흉내낼 수 없는 진심 하나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만 간직하기엔 이 사랑이 너무 크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진돗개는 단지 한국의 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존재였습니다. 그 어떤 명령도 없었고 훈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선택했고 끝까지 그 선택을 지켜냈습니다. 요즘 리암은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바로는 말은 못해도 내 마음은 다 알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족 모두가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사연이 한국에도 전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바로의 고향에도 닿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바로는 이제 우리에겐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는 한 생명을 안고 버텨낸 존재였고 쓰러지는 순간에도 따뜻함을 품고 있던 생명이었습니다. 지금도 눈이 내리는 날이면 리암은 장갑을 끼고 밖으로 나가고 바로는 조용히 그 뒤를 따릅니다. 말 없는 둘의 뒷모습은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조용한 생명이 가장 깊이 당신을 이해하고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걸. 진심은 때로 말이 없기에 더 깊이 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지혜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